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신용불량자, 20대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게 이제 통계로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다루었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건수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왜 20대 분들이 이제 빚을 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지식이나 행동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2입니다. 이제 빚으로 투자한다라는 거죠.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면서, 물론 뭐 이 부분도 맞을 수 있지만요. 이제 과도한 투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빚을 과도하게 져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대개는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확신,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서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실히 일하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실천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권장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신이 투자에 맞는 성향인지, 그리고 투자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 및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B2의 경우에는 정말 초실력자, 정말 크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과신이나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투자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저는 이 B2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전쟁사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마치 퇴로가 없는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죠. 배수의 진을 치고 퇴로 없이 마지막 결전을 하는 느낌인 거죠. 흔히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성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그런 경우가 실제 역사에서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포위가 되거나 퇴로가 없는 전투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인간이 이제 퇴로가 전혀 없다는 점은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쫓기게 돼서 현명하고 건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생존을 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건데, B2의 경우에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아지는데, 결국에 배수의 진을 치면 칠수록 사람은 이게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고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반 몇 번은 B2가 성공을 해가지고 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인터넷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지만요, 이제 실제 비율로 보면 저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는 이제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고 그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극소수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 빚을 과도하게 지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은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위험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 무지와 가족 문제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가족의 채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이게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법률적 무지에 따른 거죠. 가장 심각한 거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명의대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서 제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족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명의로 사업을 못할 만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세금 체납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명의를 빌려준다는 거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자신이 물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명의를 빌려준 20대 친구들을 접하게 돼요. 우선은 탈세 등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하는 경우는 이거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대보험 체납, 세금 체납, 거래처 대금 미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대표가 아니다라고 막 다투지만 생각보다 승소가 쉽지 않아요. 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법 제24조는요. 명의대여자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냐면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 그러니까 성명이라고 조문에 있는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걸 허락한 자는요. 나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조문으로도 연대 책임이 있다. 결국에 내가 실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빚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이득이 될 일이 전혀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부탁, 친척의 부탁,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그냥 대여해 주신 분들 꽤 많고 채무를 승계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20대 분들이 특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기본적인 법률은 공부를 했으면 해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양질의 법률 영상이 많으니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터진 다음에 찾아보시지 마시고. 세 번째는 일을 안 하고 절약할 줄 모른다는 건데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일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실히 일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충족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빚이 늘어나거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소통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뭔가 추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반대인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건으로도 접하고. 근데 가끔 이제 이 당연한 상식,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생긴다라는 당연한 상식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가르침 같은 게 있어요. 사회제도가 안 좋아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당연히 맞는데 일 자체를 안 하고서 그냥 앉아서 뭔가 인생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고 이 부분을 사회에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절약하는 법을 모른다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절약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멘토링이나 변호사 상담을 일로서 이제 할 때 소득이 적음에도 지출 내역을 보다 보면 식비로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쌀을 사서 밥을 해먹는 게 당연히 훨씬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집에서 밥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밥솥도 싸거든요. 근데 즉석밥 중에 유명 상표의 즉석밥을 항상 사서 먹는다든지 반찬도 항상 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아끼려면은 할 줄 아는 게 좀 많아야 돼요. 여러 공부도 필요하고 또 밥도 직접 해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찬이나 즉석식품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비싼 걸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종류인데 더 싼 것도 있는데 왜 그거 안 드세요? 라고 하면은 맛이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와요.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생활 수준은 유지하고 싶고 맛있는 건 먹어야 되고 이러면 더 이상의 조언이 불가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비용, 각종 전자제품 월 할부금, 뭐 이제 신용카드로 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사실 누가 보아도 나도 그렇게 쓰면은 소득이 모이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알뜰폰을 쓰고 전자제품도 자신이 맞지 않는 수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런 비싼 신형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포기해야 돼요. 핸드폰도 저가형이나 보급형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하고 빚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 커피 같은 기호품의 경우에도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솔직히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다 지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각종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신용 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대일수록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사기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사기꾼들은 자신에게 넘어올 사람을 귀신같이 파악을 해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사회 초년생이나 안정적인 조직 속에서만 일하였던 직종분들이 주요 타겟팅이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보려면
사회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사기를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사기꾼을 접할 일이 많지 않은 직종이나 나이대가 주요 타겟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노인분들 대상으로도 많이 사기를 하죠. 이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예외가 아닌데 시험 공부 잘하는 거랑 또 실제 이런 사기를 방지하거나 사람 분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20대 때는 저도 그랬었지만 사회가 되게 명확해 보입니다. 문제와 답이 되게 명확해 보이고요. 아니 이렇게 그냥 하면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데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답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선과 악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빚이 생기는 거는 사회의 탓도 있고 내가 태어난 가정이 이제 가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사기 피해나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 이제 아까 법률적 무지나 20대가 돈 모으는데 큰 적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지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20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함정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훨씬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3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적이 별로 영상에서는 없어요. 근데 저 4가지의 문제 중 한 개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 이후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가지 부분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